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에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같이 나누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보면서 2014년에는 어떠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만 갈등이랄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마음을 타치하시고 그리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말씀 나누고 그다음 제 아내 같이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나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준비된 남편, 준비된 아내가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상처가 많으면 이 결혼하게 되면요, 이것들이 전염이 돼요. 내 병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도 또 병이 있단 말이죠. 둘이 전염을 해가지고 네 병 내 병 합해가지고 중병이 들어가지고 결혼 전보다도 결혼 후에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의 현실을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혼하고 이혼율은 좀 급증하고, 이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는 이혼한 상태로 사는 부부들이 많고 빨리들 결혼해라, 우리 이혼한다 하면서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 보니까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이에요. 러시아를 가봤더니 이혼율이 85%예요. 거의 다 이혼하고. 그리고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유럽, 특히 프랑스를 갔더니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더 나쁜 현상입니다. 이혼율이 떨어지는 것이 더 나쁜 현상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군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냥 동거 생활해요. 그러다가 맞지 않으면 또 헤어지죠, 금방. 그리고 이혼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 자체가 결혼한 일이 없어요. 아기도 있고 부부 생활을 하는데 결혼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기형화된 세계 속에서 점점 가정은 좀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힘든 시대를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4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요즘에 2세들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좀 이상하게 해요. 옛날에는요, 우리 동창들이 결혼하면은, 애들이 결혼하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변호사요? 그렇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직업을 묻지 아니하고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국제별로 결혼하는 율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가 아니라 요즘에는요, 결혼한다고 그러면 아들이 결혼하면은 뭐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남자예요? 여자예요? 딸이 결혼하면은 그 사람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동성 결혼, 호모섹스가 점점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파괴가 되니까, 가정이 파괴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딸은 엄마를 모델링하고 아들은 아빠를 모델링하면서 남성 여성이 되어가야 되는데 가정에 닮아가야 할 아빠 엄마가 없는 거예요. 홀부모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섹스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연애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세대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같이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도 행복하게 결혼하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권태기가 오죠, 그렇죠? 여러분 권태기 경험하셨어요? 권태기가 뭔 줄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니까 왔는데 권태기가 뭐죠? 권상우가 태진아처럼 보이는 것이죠. 태진아도 괜찮은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가정 파괴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상처가 더 심해지고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가지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집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요. 최대의 선물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꼬마들 나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어떻게 꼬마들이 노래를 잘해요? 아주 목소리도 아주 저거 그 마이크를 좀 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너무나 목소리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가정이 엄마 아빠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가정들을 어릴 때부터 쭉 아이들이 보여주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냥 애들 보는데 엄마 아빠가 치고 패고 때리고 막 그냥 이혼하고 막 그냥 이러면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려요. 결혼하면 저리 때려야 되는가, 맞아야 되는가, 저리 싸워야 되는가 이러면서 가정이 점점 어려워짐과 아울러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불행한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라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혼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혼자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뭐 재혼한 분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는 어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뭔군요.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그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지식과 실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저는 의사 생활 지금 의사잖아요. 한국에서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공부해서 전문의사 됐는데 그거 그만둔 지가 벌써 9년이 지났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과 남편의 일은 평생토록 합니다. 이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평생토록 하고 가장 귀한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남편 되기 위하여, 아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되기 위하여 공부 한번 하지 않고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적당히 결혼해서 안 맞고 그런다고 치고 패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분 있죠? 손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바꾸려고 해봤자 그 몸매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샤워하고 거울 보세요. 감동됩니까? 절망이 됩니까? 잘 고쳤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나만 변화되면은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을 먼저 변화시키라요.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남편이 왔어요. 상담을 해봤더니 저 사람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한테,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또 이 사람만 변화되면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둘이 다 변화되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변화되면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삶을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가정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어쨌든지 간에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과거는 전반전 끝나세요. 전반전 죽순 분들도 후반전에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 축구가 가끔 그러잖아요. 전반전에 2대0으로 치다가 후반전에 3대2로 이겨버릴 수 있잖아. 이게 역전의 인생입니다. 역전의 인생.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네, 그 다음, 예, 이거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고 미국에서 두세 번째로 큰 신문사인데 거기에 이제 그 피넛 클래식이라고 이 만화가 있는데요. 이 만화의 이현적입니다. 이 둘이서 럭비공을 차면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난 50년 동안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다. 50년 금혼식을 치르고요. 골든 애니버서리 금혼식을 치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야, 그다음 참 진짜 럭키 행운이다. 그렇지 5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건 행운이 아니라 스킬 기술이고 실력이래.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력과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행운이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밤은 이제 실력을 양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실력이 없으면 다음 그림이 이제 또 나와야 돼요. 예,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돌려요. 예, 돌렸네. 예, 돌렸어요. 예, 자, 예쁘죠?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냥 금발머리에다가 금관까지 있었어요. 영롱한 눈동자에다가 이게 이제 결혼 초의 모습입니다. 데이트할 때 모습이고.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싹 똑같은 그림인데 획 저렇게 바꿔지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축 처진 코에다가 막 머리만 크고 막 그냥 주름살이 꽉 차고 정신이 없죠.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권태기가 되면 무섭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남편의 모습이요. 머리카락은 없지만 방긋 웃는 모습 쟁반같이 둥근다. 그죠?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바꿔져 버려. 와, 무섭죠. 저렇게 무섭게 바꿔집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쪽을 앞으로 보면 뭐죠? 이쪽을 앞으로 보면 토끼요. 이쪽을 앞으로 보면 오리입니다. 귀여운 토끼인 줄 알았더니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아내 옛날에 데이트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때는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르릉 오고 아주 그냥 두근대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별군데를 만져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멋있는 남편 모습이죠. 멋있는 아주 남편이에요. 굉장히 철학자 같기도 하고 교수 같기도 하고 신사죠, 신사. 그런데 이 신사가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졌죠? 거기를 갸우뚱해서 모르겠죠? 저것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저것은 그림이 아니라 글자입니다. L-I-A-R 라이어, 사기꾼. 신사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무섭죠? 신사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요. 속았다. 나는 젠틀맨인 줄 알았어. 근데 라이어,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놀랍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악마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네모가 정사각형입니까? 오목합니까? 가운데가 오목하죠? 저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요. 다음 그림. 이게 정사각형입니까? 볼록합니까? 볼록해 보이죠? 저것도 정사각형이에요. 그 주위 환경 때문에 저렇게 오해합니다. 다음 그림. 이 두 개의 선이 평행선이에요. 가운데가 볼록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저것도 평행선입니다. 주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죠. 다음 그림이요. 이건 더 심각하죠. 이 네 개의 선이 반듯해요, 삐뚤삐뚤해요. 삐뚤삐뚤해 보이죠? 저것도 정확히 네 개의 직선이에요. 왜 저렇게 보일까요? 주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인류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는 겁니다.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는 좋았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이혼도 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림 꺼도 됩니다. 이제는 수고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혼일이 많아지는 있는데 한국도 이혼일이 많아졌는데요. 가장 이혼을 해야 하는 가장 많은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문에 자꾸 나오죠. 무엇이 가장 많이 이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까? 미국과 한국과 저 세계를 돌아보니까요. 똑같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쭉 보니까 막 여러분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유명인들 막 이혼하는데 기자들이 찾아서 왜 이혼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되게 성격 차이가 심해서 그래서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 말이 맞는 같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성격 차이가 심해서 그렇죠? 둘이 똑같이 늘 마음이 맞으면 싸워요? 우리 둘이는 왜 이렇게 늘 마음이 맞냐? 그러고 때려요? 돌봐줘야 돼요. 성격 차이가 심해서 늘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게 맞음같이 보여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격 차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나 이혼과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부부생활하는 데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하는데 이 결혼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것은요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 거래, 트레이드.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준다. 그렇죠? 당신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기에 나도 사랑할 거야. 이것은 사랑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성립된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꾸어주느니라. 이것은 받고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뇌물입니다. 이것은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 관계는 거래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섬김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축복입니다. 이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성격자는 놀라운 축복이 돼요. 그런데 거래 관계로 생각하거나 뇌물 관계로 생각하면 성격자는 정확하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은 이 차이,
성격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매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다니고 자석도 남극과 북극이 잡아다닙니다. 서로 매력을 느껴요. 다르니까. 같은 것끼리는 미련해요. 그죠? 같은 것끼리 좋아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게 동성연이 아니요. 맞죠?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매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축복입니다. 피아노 소리 한 소리도 같은 소리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자매님 피아노 잘 치십니까? 우리 자매님이 피아노 치면은 모든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모든 사람이 즐겁게 따라 부르죠. 자매님 피아노를 바꿔야 돼요? 그 실력이 피아노 100개를 바꿔봤자 더 고난이요. 피아노를 바꿔야 됩니까? 피아노 치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남편 그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남편 그 아내를 좋아시킬 수 있는 실력을 키우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매력입니다. 저는 이제 공중 목욕탕을 가면요 항상 남탕에 들어가요. 한 번도 여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남탕에 들어가요. 남탕에 들어가서는 한 번도 감동 감화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남탕에 들어가지고 감동하면서 우와 크다, 우와 작다 뭐 많이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난 남탕에 들어가서 하나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나오죠. 근데 만약 내가 그 옆에 있는 여탕에 들어간다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벌써 우리 남자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탕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원봉사할 자신 있어요. 돈도 안 받고. 왜 내가 여탕에 들어가면 재밌을까요? 나와? 다르니까. 다른 것은요 갈등이 아니라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림 보여줬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만 있으면 다른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격 차이는 다룰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케이스 리포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무식할 때는 이 다른 것이 얼마나 싸움의 원인이 졌는가, 근데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는 이 다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바꿔졌는가를 사례 연구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45년 이상을 살고 있는 김여자 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지만요. 중요한 것만 쭉 나열했어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성격이 다른가. 제가 MBTI라는 성격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ENFP, 우리 아내는 ISTJ, 북극과 남극이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요?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격이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늘 손님을 데려와서 같이 늘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즐기고, 그래서 아주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제 성격은요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떠버리고 노는 것보다는 조용히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제 원래 성격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예고 없이 손님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저를 당황하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네, 손님을 데려오면 이 사람 늘 신경질 내니까 내가 늘 하는 소리가 뭔 거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밥하고 김치만 내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럼 어떻게 그러냐면서 반찬을 만드는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손님 가고 나면 또 한바탕 싸우고 그랬습니다. 또는 저는 성격이 또 굉장히 털털합니다. 그리고 아주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정리정돈 하기가 싫어요. 왜 청소를 자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어지러질 텐데 그냥 놓아두다가 대청소하면 되죠. 그걸 정리정돈 하지 않고 책상이 뭐가 수복이 쌓여 있어도 전혀 갈등이 안 느껴요.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빼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남편에 비해서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어느 정도냐면 외출해서 들어오면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옷도리도 벗는 자리가 놓는 자리예요. 저는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이런 남자 처음 봤다고 또 바가지를 많이 긁었습니다.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청소만 하면 내가 괜찮은데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고시랑 하면서 이상한 남자 다 봤다고 그냥 막 그냥 막 날 비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안까지 들먹거리면서 이상한 집안이라고 막 그냥. 여러분 그 피를 건드리면 열납니다. 니네 집안은 어떠고 막 하면서 그것까지 한번 싸우고 그랬죠. 아주 내가 보니까 정신병자 같이 이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놔두면 어때요? 그냥 이게 건너가면 되지, 그죠? 또는 또 시간 관념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코리안 타임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5분, 10분 늦는 것은 여유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가죠. 네, 저는 또 시간관념이 철저한 그런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약속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무슨 모임에도 미리미리 가야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 가야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항상 늦어요. 아무리 제가 일찍 준비를 하더라도 남편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니까 남편이 준비가 안 되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시간관념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갈등을 많이 했어요. 예, 차 타고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그럽니다. 지금 가면 사람 다 와서 창피 톡톡이 당할 것이다. 나는 염려하지만 안 왔을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사람이 많이 왔으면 내가 이거 봐 하고 이 사람이 별로 왔으면 저거 봐 하고 둘이 늘 싸워요. 하여튼 어쨌든 싸우게 돼 있어요. 또 저는 세심하지 않고 꼼꼼하지 않고 대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아주 대범하고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저희 남편은 큰 일에만 관심 있고 저는 큰 일보다 작은 일, 소소한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무심한 남자가 또 있을까 그래서 또 갈등을 했습니다. 늘 그 가지고 싸워가지고 하루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큰 일은 내가 하고 작은 일은 당신이 하면 문제가 없겠다. 작은 일 나한테 물으면 당신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작은 일은 뭔 거니? 뭐 집안 청소하는 거, 애들 학교 가는 거, 밥 먹는 거, 뭐 자동차 정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은행 가는 거 그건 전부 다 당신이 알아서 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당신은 뭐 할 거요? 가만히 보니 할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큰일 한다 했잖아. 남북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국제 평화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큰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죠. 또 저는 또 결단력이 좋고 추진력도 강하고 약간의 모험과 경쟁을 즐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아주 진취적인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결단력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정해놓고도 이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성격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을 하고 추진력도 강하고 모험심도 강하고 변화를 즐기는 분인데 저는 이제 제자리에 그냥 한 자리에 정착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도 뉴욕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미시간에 가서 또 집도 사고 안정돼서 잘 사는데 어느 날 또 캘리포니아에 친구를 도와주러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만 도와주고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알았다고 가시더니 3일 만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집 팔어 우리 캘리포니아 이사 가기로 했어. 얼마나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혼자 앞으로 나가시는지 제가 쫓아다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10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만 맞으면 됐다 가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요. 근데 가자 그러면 갑시다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안 될 것을 지적을 해요. 안 될 것을.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꼭 산통을 깨는 거예요. 나는 긍정적인데 이 사람은 부정적이고 나는 적극적인데 이 사람은 소극적이고 나는 아주 능동적인데 이 사람은 수동적이고 나는 아주 낙천적인데 이 사람은 약간 비관적이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누가 성격이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이상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자꾸 계속 딴지 걸고 그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아주 정열적입니다. 정열적이고 감정이 풍부하고
정서도 밝고 아주 다정다감한 눈물도 많고 아주 참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저희 남편은요 남의 일에 감동을 잘해요. 연속극에서 무슨 슬픈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눈물만 글썽거리면 됐지 왜 티슈박스 갖다 놓고 이렇게 저런 거 갖다 놓고 아주 본격적으로 막 그래요. 근데 반대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한지 딸이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난다든가 아들이 대학을 가느라고 집을 떠난다든가 이럴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데 저희 남편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눈물도 이렇게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반대예요.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성격 테스트를 봤더니 진짜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습관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습관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숙면을 해요. 참 좋은 잠 습관이죠. 네, 반대로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또 새나라의 어린이고 잠기가 밝아서 밤에 자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잘 깨요. 그래서 낮에도 이렇게 좀 피곤한 타입인데 좋은 예로 뉴욕에서 레지던트 할 때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이제 나란히 자는데 신생아는 밤에 꼭 몇 번 일어나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나란히 자면서 저는 이제 3번 4번 일어나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남편이 아니 어떻게 이 녀석 한 번도 안 깨고 이렇게 잘 잘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렇게 잠자는 습관도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가 앵억 울면은 나도 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잠을 아주 샬로 아주 옅은 잠을 자가지고 아이가 울기도 전에 그냥 지적거리고 킥소리만 되면은 금방 깨가지고 조용히 젖어주니까 저는 숙면이니까 잠을 모르죠. 애가 깬 줄을.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레지던트하고 막 그때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9시만 되면 자는 거야. 근데 단칸방이니까 불을 켜놓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그냥 뒤적거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가 이 책장 넣으면 이 소리 깨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잠 못 자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책장도 슬로비디로 살짝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 좀 가려고 이렇게 나가면 밑에 그 마룻바닥이니까 삐석 소리 나잖아요. 삐석 소리 나면 이 사람이 숨을 슉슉 자고 있다가 삐석 소리 나면 깨려고 숨이 이상해져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숨을 다 쉬면 또 살살 가서 결혼해야지 웬 고생입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어젯밤 2시부터 소나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4시쯤 비가 겠대요. 뭐들어 그런 거 아냐고요. 뭐들어. 잠이나 잘 것이지. 뭐 일기예보 할 일이 있어요. 무슨 논문 쓸 일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가서 어젯밤 비 왔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시부터 소나비가 와가지고 4시에 비가 겠다고 그런 거 아냐고요. 그런 거. 그리고 낮에는 또 졸고 앉았어. 못된 버르장머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또 저는요 한식을 좋아합니다. 한식 아주 된장찌개 그렇죠. 아주 흰 쌀밥. 그 쌀밥도 진밥이어야 돼요. 된 밥은 밥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밥도 아니에요. 그냥 딱 뜨면 같이 싹 따라오는 거죠. 후루후루 너무나 한식 오늘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그냥 푸짐하게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막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먹으면 설사해버려요. 무엇을 먹느냐? 토스트, 빵, 떡, 면 요상성을 보고 앉았어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나는 이만큼 내놓고 푸짐하게 먹고 이 사람 저쪽에서 이상한 걸 먹고 앉았어요. 도무지 음식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 또 소리가 또 달라요. 소리가 저는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전도 듣고 메일 체크도 하고 유피션 체크도 하고 신문도 같이 보고 동시에 몇 가지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귀 떨어지겠다고 하면서 텔레비전을 확 줄이는 거야. 줄이면 신문 보다가 다 집어치고 텔레비전만 이러고 가스려야 돼요. 하여튼 어쩜 소리가 나는 큰데 이 사람은 조용조용죠. 우리 집안은 그냥 시끄럽습니다. 이 집 가면 전부 다 소곤소곤 이상스러운 집안이에요.
자, 이렇게 완전히 습관이 완전히 사는데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취미가 완전히 사는 취미가. 저는 여행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군데도 가지 않고 여기가 조사원이 오고 집안에 앉아 있고,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구, 배구, 야구, 축구, 골프 하는 것도 즐기고 보는 것도 즐기고.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운동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하는 것은 설거지 운동 하나만 하고. 저는 또 영화를 보기를 즐깁니다. 좋은 영화 있죠? 그런 영화를 쭉 가서 보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편의 영화를 보지 않고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근데 여행을 가더라도 모든 여건이 좀 다 갖춰져서 언제 여건이 다 갖춰집니까? 언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의학 컨벤션 같은 거 있으면 꼭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맡기면 되죠. 애들은 맡기라 그래요. 그럼 애들을 맡기고 남편 따라가 봐야 애들을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그러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세요. 그리고 영화도 저희 남편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냥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면 모르지만 왜 시간 버리고 뭐 돈 버리고 영화관에 앉아서 막 죽이고 피 흘리고 그런 스트레스 받는 영화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영화면 같이 가지만 그런 영화는 그냥 혼자 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같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대체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는 뭔데? 그랬더니 로맨틱한 영화, 사랑을 나누고 이런 영화는 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더니 진짜 로맨틱한 영화, 사랑의 얘기가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로맨틱한 영화래.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가서 봤어요. 진짜 사랑하더라고. 사랑하고 막 그러더니 한참 사랑하고 막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여자가 벗더라고. 벗는데 가슴이 확 튀어나왔어요. 이 사람이 저런 거 보려고 왔냐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그 사람이 옷 벗는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가 벗는데 어찌걸 것이요. 그죠? 요즘 영화는 벗어요. 그죠? 나는 좋더만 그냥. 그래서 영화도 운동도 여행도 혼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멀어지고 나는 내 멋대로고 자기는 자기 혼자 하고 부부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것은 뭔거니?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제가 5월에는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자녀들을 미국까지 데려갔는데 리더를 만들겠다, 다음 세대를. 그래서 리더를 만들려면 훈련을 시키고 강한 아들로 만들겠다, 독수리를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 처음에 생겼고 그다음 아들 셋이 생겼는데 우리 딸이 이제 3살, 4살, 5살 이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디스플린 훈련을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리 와, 너 맞아야지, 잘못했지 엉덩이 때리고 손들어 벌 주고 이렇게 해서 애를 강하게 키우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애를 때리고 벌까지 주네요. 대화를 통해서 애를 키워야 된대요. 그런데 그랬죠. 이게 대화하면 알아듣냐? 대화는 요것이다 하면 더 때리면 이제 열나죠. 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이렇게 다른 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부부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까지 매일매일 부부싸움만 하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은 했지만 정말 부부싸움다운 부부싸움을 해서 집 밖으로 큰 소리가 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가장 저희가 많이 갈등을 했고 특별히 제가 남편에 대해서 쓴뿌리가 많이 쌓인 거가 자녀교육 방법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6남매의 맏이로서 굉장히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기로 작정을 하셨고 저도 똑같이 6남매인데 비교적 민주적인 그런 가정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 갈 때 큰딸아이가 3살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10개월에서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막내 아들은 이제 뉴욕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아이들이잖아요. 미국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남편이 얼마나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는지 남편의 자녀 교육 방법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부딪혀서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쓴뿌리가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의 자녀 교육 방법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큰딸아이가 13살이 되면서 10대가 되면서 눌린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아빠에게 막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자녀 교육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성격 차이 해결법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아이가 반항하고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저는 우리 가정은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마약도 안 하고 노름도 않고 이상한 여자 건드리지도 않고 얼마나 착하고 교회에서는 40도 되기 전에 장로가 되고 헌신적이고 선교 나가고 제자 훈련시키고 학생들을 키우고 하여튼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의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주고 언제나 가정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식하고 거기다 교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딸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딸이 엄마를 닮았으면 둘이 똑같이 늙으면 보자 때가 올 것이다 뭐 시한폭탄처럼 그랬을 텐데 우리 딸은 정확히 나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는데 사춘기가 딱 되니까 막 튀어오르면서 아빠한테 반항을 하는데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 사춘기에 때리면 감옥 갑니다. 우리 딸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 없이 매달렸죠. 저는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갑자기 사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아빠에게 저런 딸이 생기다니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변화되기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요 말씀 묵상을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30년째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읽을 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딸 변화시켜달라고. 근데 말씀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변화될 사람은 네 딸보다도 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데요. 아니야, 너 때문에 상처받은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을 봐라. 눈을 떠라. 눈을 떠라는 거야. 나는 눈을 뜨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관과 나의 편견 속에서 본 거예요. 사람을. 아까 그림 보셨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과 내 판단, 내 선입관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여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 판단과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집에 딱 왔더니 이 사람이 밥을 딱 해줘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나가요. 그래서 왜 같이 먹지 그랬더니 다 먹었대요. 혼자 잡수래요. 나 혼자 먹었죠. 그러고 나서 좀 애들이 놀고 있어요. 가서 뭐냐 하고 그 옆에 가서 앉았죠. 얼마나 훌륭한 아빠예요. 그죠?
앉았더니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위층으로 올라가요. 따라갔죠. 다 내려가 버려요. 모든 식구는 아빠와 오래 있으면 반드시 불리한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전부 다 내 옆에서 피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아하, 나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 한번 내 가정생활을 보겠다 해가지고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 너무나 내가 무식했던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가정을 이끌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끌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정이 불안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서로서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을 잔뜩 샀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의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남편 아빠되기 위해서는 책 한 권 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완전히 돌팔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 면허증 받은 적이 없고 남편 면허증 받은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돌팔이 남편, 돌팔이 아내였던 거예요. 나만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남편 면허증 가진 분 손 들으세요.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돌팔이들입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어깨 너머로 아빠 엄마가 사는 거 보고 적당히 살아온 거예요. 전문적인 일인데, 의사보다 더 훨씬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잡인데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적당히 해온 거, 여기까지 온 것만도 은혜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샀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배운 것을 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요 얼마나 독재자였던가 깨달은 거예요. 독재자. 나만 잘났고 내 모든 가족들은 내가 함부로 취급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우리 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장 갈등했던 것이 성격 차이요. 너무나 성격 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 보고 늘 자주 헌소해 본 거니 당신은 밥이나 해.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요. 밥이나 해. 입 다물고 있어. 이건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아내는 두고 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이 성격 차이가 얼마나 우리 부부를 떨어지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이 성격 차이를 잘만 조절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책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예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잘해요. 물론 암만 공부해도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격자의 체계를 쓰는 제일 첫 번째 5가지가 있는데요. 배운 겁니다. 훈련받고 배우고 그 다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부부를 받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진단을 끝났고 치료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본 거니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 배우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 의사들은요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팠는가, 무엇을 먹었는가, 부모 형제는 어떤 병이 있는가, 참 환자에 대해 연구를 해요. 그래야지 의사한테 환자가 왔는데 어디 아프세요? 배 아픈데요? 연구하지 않고 잽시다 하면서 확 째버리게. 그런 의사한테 걸리다가는 배가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러기 전에 의사는 환자를 연구해요. 부모는 누구가, 참 무엇을 먹었는가, 직업은 무엇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전부 다 알고 피검사 엑스레이 전부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제 아내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아내는
패밀리 히스토리가 가족 역사가 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거니 그 1800년대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얼마 안 돼서 1800년대에 예수를 믿으신 분입니다. 저라부터 전주에서 사셨는데 그때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전주 서문박교회라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1호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1호로 세례 받는데 그 세례 받을 때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 외할머니까지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의 가정의 기독교 역사가 7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역사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그 외정시대 고종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 다음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저쪽 그 이프 목사님이 제주 선교하고 이제 철수하시고 2대 선교사로 가신 분이 이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할아버지는 그 고종 때부터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토스트를 잡수셨대요. 이 사람의 토스트의 내력은 고종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식구는 다 토스트, 모든 식구는 다 토스트. 그냥 하여튼 뭐 다 토스트만 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 그 데이트할 때 이 집에 놀러 가면 전 식구가 토스트를 딱 해가지고 또 네모로 잘라가지고 딱 잼발해가지고 다 토스트를 먹어요. 나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죠. 어떤 장에서 괜찮다고 그러죠. 나는 그게 간식인 줄 알았어요. 밥을 안 줘. 밥을 먹여야 되는데 집에 와서 배고파. 밥 좀 그러지. 밥도 못 얻어 먹냐? 간식 먹고 있대. 간식 먹고. 이 사람은 그 토스트를 그렇게 온 식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북에서 출생이기 때문에 면을 좋아해도 오늘 또 된장이냐 냉면 면을 좋아하고 떡을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고 토스트는 늘 먹고 내력이 있어요. 그죠? 연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 걸 좋아하는가. 또 이분의 아버지는 선생님이십니다. 교수로서 이제 퇴직하셨는데 그 아버님은 그 옛날 그 전형적인 선생님이세요. 세 달의 어린이는 어떻게 하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죠? 이런 집안요. 늘 청소시켜요. 늘 청소. 선생님은 청소시키고 시간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요. 우리 집에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 집에서 1년 이상을 사셨는데 완전히 하루 종일 시간 관리로 사세요. 그 우리 장인들 새벽 6시가 되면 딱 문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세요. 방문을 열고 그래서 층기를 딱딱딱 내려가서 딱 6시에 딱 내려가서 처음 하시는 일이 토스트를 잡수는 일입니다. 우리 아내는 전날 밤에 토스트를 다 준비해 놓으면 딱 데려가지고 샥 먹으세요. 하루 종일 시간에 따라서 사세요. 그런 집안의 큰딸이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는구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고종 때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을.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와, 연구하기 전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연구하니까 아내로서의 장점, 엄마로서의 장점, 딸로서의 장점, 교회 집사 권사로서의 장점, 그리고 친구들 간의 장점 50가지가 순식간에 나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보석이요. 보석. 옛날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어. 연구했더니 보석이에요. 와, 이런 보석을 내가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냐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아내를 선전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자식을 선전하고 다니면 뭐라고 그러지? 한국에서 팔불출. 그게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여자를 무시하고 아이를 무시하는 유교 사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렇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그래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팔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팔불출 되기가 한 번 되기가 힘들지 일단 되고 나면 자유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편의 자란 환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하시는 가정에서 자라셔가지고 아침 식사 때부터도 자기 식구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해본 기억이 없대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손님이 아무개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들어오시면 물러 앉아서 밥 한 그릇 넣고 수저 저분 넣으면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손님을 초대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많았는데 전부 주인집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잔치집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도 항상 이렇게 북적거리고 또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일정할 수도 없고 또 집안이 깨끗이 정리정돈될 수도 없고 모든 이런 남편의 자란 환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은 양말을 주워서 빨래통에다 넣었는데 별로 자존심이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골탕 먹이라고 일부러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 놓는 게 아니고 20몇 년간 박씨 가문에서 하던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자존심이 상하지가 않고 또 앞으로도 예고 없이 손님들이 막 손님을 데리고 올 텐데 주부로서 망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밑반찬이라도 준비를 하고 또 불고기라도 재서 프리저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손님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서 남편의 자란 환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서로의 그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희 남편이 공식석상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자꾸 저를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칭찬을 받는 저 자신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격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칭찬에 합당한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예로 미국에서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을 8년간 모셨어요. 한국에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거 굉장히 힘든데 미국에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못 하시죠. 운전도 못 하시죠.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제가 부모님의 손, 발, 입노릇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며느리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얼마나 그 며느리의 못된 점을 다 아실 텐데 부모님 앞에서 저희 남편이 한 번도 저의 단점을 지적한다든가 잘못한 거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 잘한 것만 장점만 부각시키면서 온 집안 분위기를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며느리의 좋은 점만 보셔가지고 자꾸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맏며느리, 내가 제일 수고한다. 너는 정말 방자 며느리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모님께서 저를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도 더 신이 나서 잘하게 되고 그래서 8년간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도 전혀 고부 갈등이 없이 아주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네, 참 축복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그 시부모님이랄지 또는 뭐 친정 이런 부모님들 모실 때 갈등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시자만 들어도 싫대요. 시금치도 싫고 뭐 그렇다는데 지혜롭게 하면은 이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참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8년간 우리 집에서 계시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제 아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니? 집안 분위기를 칭찬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칭찬.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모이면 칭찬하는 분위기인가 비평하고 비난하는 분위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분위기로 바꾸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저 어제 봐라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공부를 못하냐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뭔 줄 아십니까? 남편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가지고 못을 박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못을 박았어. 근데 아내가 보기에 이상하게 박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못 박은 거예요? 다시 빼고 다시 박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박았어도 와 여보 참 못 박으셔서 고마워요. 당신 어쩜 이렇게 못을 잘 박아요? 아
진짜 당신 솜씨가 좋아. 당신 손 대는 것마다 멋있게 만드는 거야. 당신 참 멋있어. 그러면 이 남편은 하루 종일 장도에 들고 다니면서 못 박을 때가 또 있지. 칭찬받으면요 뭔가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얼굴 모습이랄지 모든 음식 솜씨에 대해서 칭찬해야 됩니다. 음식을 했어요. 이게 뭐야? 너무나 짜지 않아. 다시 해. 이거 뭐야? 이게 너무나 싱겁지 않아. 이거 다시 해. 그러면 안 됩니다. 했잖아요. 했으면 먹고 야 맛있다. 근데 좀 싱거워요. 아 맛있다. 그러면서 소금 갔을 때 좀 내가 쳐. 그러면 되지. 그렇죠? 좀 짜면 와 이게 좀 짭짤하지만 맛있네. 들끓으니 좋네. 물 부어. 안 불 때 물 부어. 이런 식으로 서로 배려해주면서 칭찬하는 분위기. 그리고 아내가 딱 화장하고 딱 나오면 와 10년은 젊어 보이네. 당신은 멋있어. 어쩜 그렇게 화장해서도 멋있어?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아내를 계속 칭찬합니다. 모든 면 칭찬해. 이쁘다고 칭찬해. 멋있잖아. 그리고 늘 이렇게 쓰다듬어지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도 안 들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이게 중요하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점도 보이고 다른 점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와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것도 결혼했나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다.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누가 채워줄까? 채워주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네, 상대방의 장점은 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단점은 대부분의 경우 지적을 해서 고치려고 그래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귀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단점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의 단점을 내가 고쳐줘야지 누가 고쳐주겠는가 생각을 하고 남편 단점 고치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열심히 바가지를 긁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한 가지도 고쳐지지 않고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을 해서 고치려고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남편의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 시간관념 없는 단점이 매번 부딪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제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모임에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강사가 돼가지고 2분 전에 가서 준비기도도 안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제가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감정만 상했지 전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진정한 돕는 배필은 고치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7시 반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오늘 7시에는 꼭 떠나야 제 시간에 갈 테니까 7시에 꼭 떠납시다. 그럼 6시 반에 제가 식사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식사 끝나자마자 떠날 준비를 좀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대답은 잘하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TV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골프 게임이나 무슨 야구 경기 이런 게 이제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운동 좋아한다고 그랬죠. 소리 지르고 응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아니 지금 떠나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고 짜증을 부리면서 TV를 가서 딱 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질 않고 TV 보고 있는 남편에게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갖다 줬어요. 양치질 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고 발을 건드려서 양말을 신겨주고 웃도리도 입혀주고 또 가방을 챙겨서 차에 넣어놓고 엔진도 켜놓고 바가지 긁질 않고 제 시간에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한 번, 두 번 어느 날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질 않고 내가 제 시간에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혼자만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저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했었는데 정말 어느 날부터는 저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단점들을 보완해 줌으로 해서 서로의 단점들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단점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뭐 시간 관념도 없고 그렇죠. 청소 같은 거 않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시간 관념 지키라고 막 그냥 청소하라고 늘 했는데 더 반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냐고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야, 내 보니까 뭐 칫솔 치약도 다 돼 있고 뭐 양말도 신겨져 있고 옷도 다 입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10분이나 빨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트래픽이 좀 있더라도 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 된 거예요. 저는 시간 관리도 좋아졌고 아주 청소 잘하고 정리정도 잘하는 멋진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왜냐? 이 사람의 장점이 나의 장점으로 바꿔진 거예요. 또 근데 이 사람은 참 장점이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은 뭐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그냥 뭔가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숨어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말을 못한대요. 말을 못한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한마디면 10마디 해요. 여자들이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자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근육은 혀요. 이 혀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결코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고 밤새 잠에서 계속 잠꼬대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자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숨어있는 능력을 키워서 개발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데 오기도 원치 않아요. 자기는 집에만 있는 게 좋대요. 그런데 내가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성격 차이 할 때도요. 저 혼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우리 아내는 내성적이고 나는 털털하고 우리 아내는 깔끔하고 나는 적극적이고 이 사람은 소극적이고 혼자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봤더니 부부가 나와서 하는 걸 봤어요. 야 저렇게 하면 멋있겠다. 당신 저렇게 못하겠지? 그러더니 저런데 세울 생각을 하면 참석도 않겠대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세워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을 한 거야.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면서 여보 당신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성격 차이 할 때 내 성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내 성격이 이래요. 그 누가 말 못하냐고. 그리고 말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린다거나 정신이 없다가 그러면 나를 툭 건드려.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그러면 하긴 할 텐데 내 옆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어지럽다거나 말을 잊어버린다거나 헛소리하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물론이지. 당신 헛소리할 때 다 처리할 테니까 염려 말고 나를 믿고 하라고.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드디어 한번 서게 됐어요.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끝나면 칭찬을 많이 좀 해달라고. 칭찬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말도 그냥 표준말에다가 그냥 목소리도 아나운서 같이 막 말하고 막 이쁘게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오더니 나는 저리 가라 하고 막 그냥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고. 박장로보다 10배는 낫다고 그냥 박장로 정신없이 말도 막 정신없이 하고 막 그냥 사투리 막 쓰고 막 잔인처럼 얘기하고. 비스박은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칭찬을 받으니까 몸이 그냥 몸 비비고면서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차 타고 집에 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다음 세미나는 언제예요? 그날 이후 나도 할 수 있구나. 브레이크 스루란 말이에요. 브레이크 스루. 나도 할 수 있구나. 자기의 달팽이 같은 그 달팽이를 뚫고 나온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두려움을 뚫고 나온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그래야 돼요. 전도를 하는데도 나는 전도 못해. 나는 말을 못해.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 아내는 그 다음부터 자기 개발이 시작됐어요. 내가 옆에 계속 격려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 숨어있는 능력이 있어. 말을 못하다니. 당신네 식구들은 전부 다 목사님이고 교수고 선생님인데 전부 다 말하는 사람들 아니야.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지금은요 혼자서 세미나 강사고요. 부흥회도 인도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불란서, 독일, 저기 호주, 남미 이런 데 혼자 세미나 강사가 됐어요. 이렇게 급성장한 그 배우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부부는 서로 세워주는 거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개발시켜주고,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여러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능력을 개발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막 남겨야 됩니다. 1달란트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변화되셔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칭찬하세요. 장점을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 30억 40억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뽑았잖아요. 그렇죠? 뽑았잖아요. 베스트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남편 안에 베스트입니다. 안 믿어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베스트입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옆에 계신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서로 얘기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베스트입니다. 한번 하세요. 아내도 하십시오. 당신도 나의 베스트예요. 하세요. 한번. 아내도 하세요. 크게 하세요. 자, 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도 나의 베스트예요. 하세요. 또. 이렇게 자꾸 표현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독일 시인 하만스타인이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죠.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사랑 표현을 못해요. 그냥 당신 나 사랑해? 시끄러 밥이나 해. 이러지 말고 사랑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제 아내도 계속 성장했어요. 세 번째로는 대화입니다. 너무나 성격 차이가 많은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대화는 굉장한 실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상명하복, 상하 문명입니다. 상하 문명은 대화 문명이 아니라 명령과 복종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대화는 뭡니까? 수평 문화예요. 수평 문화. 너와 나, 당신과 나. 성경 말씀 묵상도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화를 모르는 거예요. 대화만 가지고 우리는 2시간, 4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네, 저희 부부도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부였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질 않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밥이나 해. 이런 식으로 항상 대화가 끊겨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가 10대가 되면서 막 눌린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막 이렇게 반항을 할 때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10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10대가 되면 그때 유행하는 무슨 머리 모양, 저희 딸이 10대 때는 머리를 높이 이렇게 올리고 또 푸대 같은 옷을 입고 또 얼굴에 화장도 하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가 좀 늦게 들어오고, 사실은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남편이 딸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도 딸의 행동이 못마땅해요. 그렇지만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제 남편과 딸과의 다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끊임없이 딸을 옹호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딸에게는 아빠를 옹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잘한다는 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과의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저희 남편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딸과의 문제도 하나씩 해결이 되고 저와 남편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굉장히 대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데 특별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면, 남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결론과 요점이 중요하대요.
근데 아내들은 결론 요점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이야기의 결론이 동으로 갈 건지 서로 갈 건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론이 뭐야? 요점만 얘기해. 당신은 왜 그렇게 잔소리가 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남편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 오늘도 우리 남편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두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화를 하실 때는 남편들께서는 아 여자들이 과정이 중요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아내들께서는 남편이 결론과 요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아내가 남편께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가능하시면 결론과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고 나서 과정을 설명하면 남편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길고 긴 이야기의 결론과 요점을 알고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아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얻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해 주기보다는 꼭 해결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엇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살, 4살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시달려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자기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당신 머리 아프고 피곤해? 그러면 타이레놀 먹고 저 소파에 가서 쉬어. 이렇게 딱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도대체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 그러면서 돌아서서 저쪽으로 갔어요. 남편 생각합니다. 타이레놀이 아니라 아스피린인가? 남편은 자기가 지금 해결을 잘못해줘서 아내가 화를 내나 보다 그러는데 아내는 그 해결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공감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수고했다. 머리 아프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밥 먹고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내는 남편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는 거죠. 남편은 또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머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설거지 해달라고 하지 괜히 머리 아프다고 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근데 좀 센스 있는 남편 같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아이들하고 수고했다. 정말 피곤하고 머리 아프게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밥 하지만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이런 정도로 나오면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픈 머리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외식하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또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고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우리 멋진 데 가서 외식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만 알아줘도 정말 이렇게 기분이 풀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미나에 한번 참석도 해본 적이 없고 돌팔이 남편 같으면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당신만 피곤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회사 직원들한테 시달려서 부하 직원들한테 시달려서 나도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어.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가자. 이렇게 하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도 알아주지 않았지 또 남편의 짜증을 받았지. 그러니까 그날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남편들께서는 오늘 정말 좋은 실력을 갖추셨어요. 앞으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설사 헛소리를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고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아 그랬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정말 기뻤겠다. 이렇게 아내의 말에 공감만 해주시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아내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녁 반찬도 좋아진답니다. 예, 말이 쉽지 그렇게 됩니까 그게? 남자들은요 조심 아내들이 그 본 거니 우리 아내들은요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 하면은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자들은 말을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얘기해요. 남자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목적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그 말이요. 머리 아파? 타이레놀 먹어. 근데 아내는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은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죠? 타이레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요. 머리 아플 때 뭐 먹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와, 당신 오늘 수고했구나. 이놈들이 빨리 커야 될 텐데 머리 아프게도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결론이 빨리빨리 안 나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남자 집사님 한 대여섯 명 앉아 있고 여자 집사님 대여섯 명 앉아 있으면 남자 측에서는요 두런두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 집사님 시끄러워요. 막 깔깔깔 웃었다가 또 웃으면 또 때려 또 같이 때리고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남북통일이나 국제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막 이 어떤 자매가 뭐가 어쩌고 어쩌는데 뭐가 어쩌고 어쩌어 그러면 여자들은 들으면서 야 맞아 같이 웃고 그래요. 근데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다른 자매가 그와 비슷한 다른 얘기를 꺼내면 또 이건 잊어버리고 또 이쪽 가서 맞아 막 웃고 또 이쪽 가서 맞아 웃고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한 가지 결론도 안 났어요. 한 가지 해결책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또 보람된 시간 보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남자들은 완전 헛소리예요. 헛소리. 오늘 얘기가 결론이 뭐야? 몰라. 그냥 재밌었어. 이게 여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앞으로 아내가 얘기할 때 그냥 들어만 주면 됩니다. 자기가 서론 본론 결론 해석까지 다 얘기해요. 그냥 들어만 주고 끄덕거리죠. 슬픈 얘기면 눈물 글썽거리고 더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주여 빨리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더 힘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세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이 참고에는 오래가 붙어요. 그 오래 참고라면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풍성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우리 자매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남편이 끝까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결론만 얘기해라. 요점이 뭐야? 이러고 앉았죠? 이제 세미나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아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눈을 쳐다보고 그냥 들어줘 그냥. 내 들을 테니까 계속 얘기해. 신문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문 덮어버리고 아내를 쳐다보고 눈을 쳐다봤다가 이마를 쳐다봤다가 코를 쳐다봤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눈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또 놀래요.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주고 힘들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해가지고 반찬도 좋아지고 잠자리도 좋아지고 아주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결심합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많습니다. 우리 부부는 공통점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 딸 문제 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내가 우리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따라서 했더니 우리 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다 변화됐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나는 변화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딸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변하더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변화됐더니 우리 아내가 변화됐고요. 우리 딸이 변화돼서 우리 가정은 홈 스위트 홈,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꿔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 가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상식을 다 벗어버리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되어가는 가정이 돼야 돼요. 된 가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가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성장하는 가정을 만드신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내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너무나 성격차이가 심한 것은 서로 타협해가지고 중간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진짜 중간집에서 많이 만났어요. 저는 많이 깔끔해졌고 우리 아내는 털털해졌어요. 많이. 이제는 청소도 안 해요. 내가 청소해요. 이렇게 들어. 정리정도 내가 잘하고 시간관리 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차를 타고 기다려야지 우리 애가 뛰어나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교회 가는데도 내가 탁 기다리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는데. 그래서 빵빵 눌러더니 막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늦었네 하면서 차 타고 나오는데 떠나라고 하는데 뭐 놓고 왔대. 시간 관림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좋아지고. 그죠? 둘이서 중간에서 만난 거야. 이것이 부부예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좋게. 나쁘게 아니라 좋게.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부부는 이 갱년기가 지나니까 아내가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건망증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핸드폰을 어디다 놓는지 모르고 돌아다니고 하여튼 뭐 열수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자 갱년기 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차 타고 교회를 쫙 가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전기 테레비 켜놓을 것 같아. 빨리 가. 불나면 어떡해. 빨리 가. 불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 같으면 막 신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성장이 된 거예요. 성장이 돼가지고 그럼 불나면 안 되지. 유턴합시다. 자, 유턴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테레비가 꺼졌을까요? 켜졌을까요? 꺼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막 핀잔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여보, 우리가 나이 들면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 괜찮다. 가자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죠? 교회를 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는데 또 그러는 거야. 테레비를 껐는지 켰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난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텐데 잘못하면 불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돌아갑시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지 물론. 그 남편이 가서 보니까 또 꺼져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신경이 안 내요. 훌륭한 남편이죠. 이런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 도착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머머, 이번엔 진짜야 진짜. 내가 확실히 기억나. 대림이 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다 데리는데 당신 나를 불렀잖아. 그래 불렀지.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대림이 끄고 마지막 하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거기 갔다가 그냥 차 타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이번엔 분명하게 대림이 깎은 것이 기억나니까 빨리 집에 가요. 교회 다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대림이 여기 있어. 대림이 여기 있어. 하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교회 갈 때마다 대림이를 들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그 말이 힘들지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유태리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반드시 대림이를 들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부를 대림이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이처럼 모자라요. 부족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합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것, 건강하게 앉아있는 것만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부부생활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부부들이 앉아서 같이 그냥 기도하고 같이 그냥 편지 쓰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이 찬양팀이 무슨 찬양을 부르는 거니? 전국에서 만나보자. 장례식 노래 부르는 거야.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얼굴 쳐다보더니 쳐다보면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부르는데 막 울기 시작해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막 우는 거야. 껴안고 울고. 여러분, 옆에 남편 안에 있는 거, 건강히 앉아있는 거, 그것만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는 그때 감동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할까?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지 누가 채워줄까?
서로서로 채워주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참아주면서 세워주면서 손에 손잡고 인생의 술래잡기를 걸어가는 멋진 동반자, 동역자, 사랑하는 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나를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니 눈을 쳐다보고 자 장로님 하면 예. 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한번. 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한번 말씀하세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힘들죠? 충분히 이해해요. 해본 일이 하도 오래돼서. 자,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얼마나 예뻐요. 저는 예뻐요, 아내가. 지금도 벌써 결혼한 지 4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예뻐요. 5년 후면은 금혼식이 다가와요. 지금도 예뻐요. 물론 몸매는 많이 바꿔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많이 내려갔어, 모든 것이. 괜찮아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서 잡아다니는데 거기서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밑에 내려가야지. 그죠?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누우면 다 평준화 이루어져요. 맞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생의 수레자기를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격 차를 서로 적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래서 두 사람이서 행복한 멋진 후반전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빨리 결혼해서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요.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하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는데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는 깨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태초의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의 모형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서로서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서 채워지면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섬기면서 멋진 걸작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렇게 멋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간증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명문감을 이룬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